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하고 막 댓글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내가 생각한 기간을 정했단 얘기는 분명히 대출을 받았단 얘기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는 본인의 시간적인 여유와 자금 사정의 여유만큼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상자산 투자할 때 저는 단돈 1원 한 푼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는 그냥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도 저는 이제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제 견해가 되게 틀릴 수도 있는데, 아, 여기서 금리 인상해서 다 이제 끝장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진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예. 그러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방향을 예측하신 분들은 아마 길고 긴 뭐 장기 투자의 길을 분명히 걸으실 거고, 단기적으로 쫓기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시간에 쫓겨서, 자금 사정에 쫓겨서 멘탈이 붕괴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투자는 항상 여유만큼만 하시면 되고, 어쨌건 뭐 시세창은 이래요. 제가 뭐 이것에 관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제가 말하기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충은 뭐 제가 시나리오를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다.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미 저의 시나리오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이제 현재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도에 진출했다. 불확실성이 팽배한데 왜 과연 인도 시장에 왜 들어갈까요? 싱가포르 거래소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CNN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진출했다. 코인스토어라는 이 거래소거든요. 근데 인도 정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시기에 인도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바이낸스, 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코인스토어까지 왜 지속적으로 들어갈까요? 그 외에도 네임드에 있는 거래소가 인도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는 업비트가 시장 지배율이 76.2%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전부 다 죽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항상 WRX인가 뭐 그 코인을 말씀드렸던 거고,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으니까 코인리스나 아니면은 미디어사들도 전면적으로 인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어쨌건 뭐 결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페이티엠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5년에 크립토커런시가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가 되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시장 지배자들이 다 지분율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이 우리가 가상자산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하고 여기 보면은 왜 인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냐. 여기 보면 2050년까지 여기 인구 비율에 관해서 피라미드 형성화된 건데, 중국 같은 경우 항아리 형상이에요. 그나마 항아리 형상이고 인도는 통짜예요. 전 세계에서 그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나라예요. 예, 이 나라가 인구수도 앞으로 중국을 능가할 거고.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다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저도 이제 그랬었던 거고, 아마 한국에 안 들어왔다면 저는 인도에서 뭔가를 아마 지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7년에서 8년 되면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릴 때 이게 코인하고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메커니즘적인 거를 보고 큰 방향성을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 확신을 가졌던 게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게 더 큰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층짜리 건물에서 어떤 그 전경을 바라보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거랑은 이게 틀리거든요. 격차가 엄청 틀리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해석이나 단순 논리로 이제 모든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뭐 IQ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어쨌건 2020년에 뭐 한국의 인구 총수가 나와 있는데 5,100만 명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아리예요. 항아리. 근데 이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1958년에는 이랬어요. 예, 지금의 인도 같아요. 근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예, 이 항아리 모양이. 근데 2045년이 되면 고령화로 돼가지고 예, 위쪽이 불룩해져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근데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 국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어떤 그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그 섹스 빈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8년 대비해서 2018년 그러니까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섹스를 많이 한 비율이 아니라 노섹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때만 해도 한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28%까지 올라가요. 노섹스 비율이.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2배가 올라갔고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서 30대가 그러면 2021년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 진보한 사회,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막 그런 어떤 뭐 이런 어, 종족 번식을 위한 성행위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다른 거에 집중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런 거를 추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비율이 나타나는 거는 향후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항아리 형상에서 위쪽이 불룩한 인구 피라미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서구 선진 사회 G7에 있는 국가들도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중국하고 인도를 제가 주목했던 거고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앞에다가 쭉 이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커버그 있죠. 메타의 이제 CEO인 저커버그 그 외에 여러 뭐 회사들이 다국적 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애플사도 그렇고 전격적으로 뭐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상 현실 안에서 캐릭터를 한 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경제 규모가 3차 산업에서 축소되는 게 4차 산업 혁명에서 이 가상현실에서 경제 규모를 그대로 이동시키고 그거를 더 확장 팽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현하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어떤 그 재화 가치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세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예,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결국엔 이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보면 뭐 크립토닷컴에서 발행한 뭐 크레딧 카드,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코인베이스에서 가상자산하고 연계된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하고 연결됐다, 무슨 특정 코인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을 자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쇼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고정돼 있어요. 예,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6,500원이다. 아니면 뭐 10,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짜장면 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 그럼 결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결제할 때 금액은 어차피 내가 번 돈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크립토 커런시에서 구현하고 현물 경제에 투영하면, 자, 현물 경제는 예를 들어서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요. 크립토 커런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하 뭐 어떤 그 진폭은 있겠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어요.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로. 그러면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이 가상자산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물 경제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4대 거래소가 있어요. 빗썸이 있고, 업비트가 있고, 코인원이 있고, 코빗이 있어요. 근데 SK 뭐 스퀘어인가? 여기서 뭐 900억 원을 뭐 코빗에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상은 저도 이제 그래서 확신을 가졌었는데, 예전에 이제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코빗에는 사실 SK 스퀘어보다 그 SK CNC가 먼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먼저 있었고.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 업비트가 시장 장악률이 76점 몇 프로 정도 되고, 빗썸이 거의 19.82% 정도 되고, 코인원이 뭐 그 나머지 차지하고, 코빗은 지금 한국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들한테 0.3% 비율만 코빗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가 채 되지가 않아. 근데 과연 왜 SK 스퀘어는 코빗에 투자를 했을까? 그러니까 큰 기회를 보고 코빗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겠지만, 왜 업빗에 투자를 하지? 업비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여기 투자를 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코빗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코빗 뒤에는 넥슨이라는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프트뱅크 벤처스하고 넥슨은 엮여 있었어요. 자, 코빗도 이미 오래전부터 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빗하고 넥슨하고 엮여 있었던 거고, 당연히 그 핸들링하는 어떤 그 지주가 있으니까 뒤에. 2015주 하면은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2013년도에 김정주 회장이 키노트에 나와서 연설을 해요. 이러면 벌써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저도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코빗을 좀 괜찮게 봤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넥슨에서 아마 게임을 통해서 P2E로 해서 아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코빗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에 관한 거는 되게 이것도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 11월 29일 날, 자, 문 대통령께서 일상회복 2단계 유보한다. 그리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할 거다. 딱 거의 한 달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11월 29일 날 나온 거예요. 자, 11월 29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이거 보세요. 2021년 이치 위크를 놨는데,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이 이벤트가 시행이 돼요. 쿠팡 이츠에서. 근데 이 영상이 올라온 게 언제냐면 7일 전이에요. 7일 전이에요. 이게 과연 그냥 겨울이니까 그럴까요? 진짜 많이 겨울로 들어간 건 12월 달이 아니에요. 1월 달이 더 추워요. 12월 달보다. 근데 왜 쿠팡 이츠에선 이걸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쿠팡 이츠에서는. 쿠폰을 줬는데, 여기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5,000 뭐 해가지고 쿠폰을 여러 개를 줘요. 저는 이렇게 많이 쿠폰 주는 배달 업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근데 15,000원짜리도 줬어요. 5만 원 정도 먹으면 15,000원짜리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시켜 먹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어쨌건 남아있는 그 쿠폰인데,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는, 신규 가입자한테 추천해준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한테 10,000원짜리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0원 쿠폰이 또 있어요. 다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장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한테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이디만 싹 빼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몇 주 전부터 찰리 브라운님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열심히 듣고 있는 코리니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트론과 비체인을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까요? 전망 괜찮아요. 트론도 그렇고 BTT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상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저스틴 선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전망 되게 밝은 코인이에요. 예, BTT도 마찬가지, 트론도 그렇고 비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비체인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다 끝난 코인이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시아 코인은 토요일에 사서 많이 떨어지고 오늘 조금 올랐네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사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고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가 투자한 코인들도 당연히 시세가 예, 방향성이 모호하죠. 예,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한 코인만 왜 그래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 시장을 보시면 돼요. 예, 전체 시장. 그래서 뭐 호재가 나오는 아마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트론 재단이나 비체인 재단이 우리 개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 숨기는 분명히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이 오히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제가 막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세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막 오전에 봤다가 오후에 봤다가 하루에 뭐 40번, 50번씩 막 시세를 확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뭐 알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영상에서 큰 관점의 어떤 그 스트림을 말씀드렸는지 그거를 아마 인지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큰 세력이 배후에 있다. 이런 코인들은 어, 예, 시장이 다시 크게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NFT 메타에서는 뭐 디센이나 샌드박스 특히나 막 많이 올라가고 몇몇 개 코인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트렌드가 내가 가진 코인한테도 분명히 와요. 예, 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근데 못 견디는 거는 단지 뭐 대출 시기가 코앞에 있으신 분들이 그럴 뿐이지.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아마 견디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뭐 뚜렷한 뭐 어떤 임팩트 있는 뉴스가 아마 없을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